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뉴스특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국회 상황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찌 보면 참 이런 날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 2월 25일, 3년 반 전쯤 되나요? 4년째를 맡고 있는 그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확히 3년 10개월 전쯤 되는데 본인도 아마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이 취임식을 마치고 이제 오방랑 행사를 하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 모습이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오방랑도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지금 방금 전 화면에서 대통령 취임식 때는 없었던 것이 취임 이후에 나타난 거라면은 우리가 다시 이거는 좀 별도의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저 당시 아니 취임 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특별히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 드러난 게 최근에 와서 드러났다 뿐이지 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은 저 취임 시점 전부터 훨씬 전부터라고. 훨씬 전부터 쭉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은 그럼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다만 세상에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것만 달라졌다는 거 아닌가? 거슬러 가면 달성 보선 시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취임 선서 할 때 손을 들고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입니다.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 네,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이걸로 시작이 되는데, 당시 대통령에게는요, 야, 이 최순실 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 자체가 저 취임 시점부터 아예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취임사에 보면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지금 망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문화 융성은 최순실 일가들을 위해서 문화 융성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미 저 당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저 혹시 취임사마저도 누군가 뜯어고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일각에서는 그 취임사에 나오는 문화융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이용을 해서 최순실 씨와 또 차은택 씨 등 정말 비서실세들이 국정농단을 개입한 중요한 통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융성이라는 취임사의 단어 자체가 사실 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가 아니냐는 그런 강한 의혹들이 벌써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처럼 당시는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벌써부터 그때 소위 말하는 비서실세들이 지금 오방랑 행사 그림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 비서실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개입할 여러 가지 예지 통로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문화융성이었다는 거죠. 네. 그것이 과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라든지 또 스포츠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한 그것으로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네. 이 측근 실세들의 이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국가적 비극이 자리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오늘 사실 묻는 자리가 되는 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총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6분의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2분이 지금 탄핵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3분의 1이거든요. 33%입니다. 과연 이러한 헌정 질서가 올바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상당한 이 또 의문 제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보완 문제까지 상당히 많은 국가적 난제들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을 보노라니까 바로 저곳이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이었고 예. 저기서 6번에 걸친 촛불 집회의 그 민심이 활화산처럼 불타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또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이 표결 얘기를 좀 하자면요. 보고가 된 게 어제 오후 2시 45분이니까 72시간 내에 하면 되지만 예. 이게 그렇게까지 갈 수 없죠,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 소추 발의안이 올라가고 나서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12시에 끝난다는 거죠, 회기가. 정기국회. 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12시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뭐 새누리당의 친박께서 혹시 표결을 늦추기 위해서 그 뭐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 아니냐. 무제한 방해 발언. 예,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런 정말 10분 안에 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그 보통 있잖아요. 그 오늘은 단일 안건입니다. 그렇죠. 안건. 인사죠, 이것도. 예, 의안이 안건이 한 건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거 한 건인데 보통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인사에 관한 거는 찬반 토론이 허용이 안 되고요. 관례상. 예, 관례상 여태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나 5분 자유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다. 의사진행 발언의 경우도 말입니다.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합의- 보면 100명 이상이 발의해야 된다. 이 찬성해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협의하고 협의는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 그게 협의가 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합의는 그야말로 다 그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5분 자유 발언 신청한 분이 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한 분이라고 현재까지. 청문회에서 좀 여러 가지 화제를 모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이게 그 투표 뭐 그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발언 자체도 그렇게 길게 갈 여지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역설적인 게요. 2013년도에 황찬현 감사원장의 그 이제 인준을 놔둬놓고 그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당시 야당이 이 황찬현 그 감사원장 인선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그때 당시 기억납니다. 예.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것은 관례가 없다. 그렇게 관례가 아니다. 관례가 아니다고 단칼을 잘랐는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인용을 하면 이번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 시각 현재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 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해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네. 리우올림픽 방해와 정유라의 IOC 위원 만들기 기획과 관련이 있다는 90% 정도의 퍼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 기존에 다른 의원님들이 하지 않았던 말씀이죠. 그죠? 예. 13년에 제가 교문위원회 시절이었죠. 삼선 시절에 저는 초선 때부터 교문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7월 23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친박계에서도 지금 오늘 이렇게 또 비리를 호소문이라는 걸 특히 내서 마지막에 또 뭐 이제 이 탄핵에 좀 지역단체장을 오래 열차를 하고 저지시키려는 있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최경환 의원이 호소문을 냈어요. 이런 말씀을 국회에 최경환 의원 하면 뭐 친박계의 핵심인데 그렇죠. 한번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오늘 아침에 돌린 이 호소문의 내용 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까지 20년 동안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이 없는 지도자다. 특검을 통해 죄가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 텐데 뭐가 급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안달인가. 저게 또 오늘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경환 그 의원이요. 이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갖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저는요. 오늘은 친박 분화의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분열. 친박이 분화하는 뭐 네. 분열까지는 표현 뭐 분열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정치 생명과 본인의 정치 생명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손장조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대통령과 정치 생명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가 저 최경환 의원, 이정현 대표, 뭐 서청원 의원, 뭐 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쉽게 얘기해갖고 친박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워낙 세게 박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상표 가리가 불가능한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정치적 네. 상표 가리가 불가능한 포대가리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초재선 이런 그 친박들은요, 비록 공천을 뭐 박근혜 공천, 최순실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았다 할지라도 그 때가 덜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치적 상표 가리가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탄핵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게 친박이 그런 식으로 분화되지 않을까. 근데 네. 최경환 의원은 상표 가리기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저런 또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오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조사 굉장히 낮은 조사가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의미 없는 숫자로 굉장히 적게 올랐습니다. 한번 지금 볼까요? 네. 네. 지난주 4%, 2주 연속 4%에서 5%로 그나마 그냥 사실 5에서 지금 기구 옆으로 이제 기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저 정도는 이제 맥박이 안 잡히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생각은 민심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의원총회장에서의 이정현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도 어떤 민심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시위도 또한 어떤 언론의 보도도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그러한 시위와 시위대의 숫자와 그리고 언론에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곧 이제 3시면 얼마 안 남았어요. 2시 45분 이후에는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결 여부가 이제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비박계의 찬성표입니다. 명단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비상시국회의, 이게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만든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 명단입니다. 저게 이게 사실상 33명의 명단인데 찬성의 의사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상천의 거? 예, 지금 보면 저기는 화면에 32명인데 한 명이 더 늦게 와서 33명입니다. 누가 추가된 건가요?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김성태 의원이 추가로 와서 총 33명이 참석을 그러니까 했죠. 저 명단에 그러니까 청문회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을 포함시키면 네. 33명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272명의 야당 무소속 의원회 플러스 저 의원들 모두가 참석한다고 하면 200명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네.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추가로 친박계 쪽에서 5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210석 안팎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친박계에서는 비박 저기안에서도 이탈표가 있어서 195 정도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예. 미치면 뭐 부결이 되는 부결이고. 거고 저 계산대로라면 한 200석을 조금 넘기는 선에서 이제 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저는 지금 변수 중에 제일 큰 게 인증샷 같아요. 지금 어제부터 뜨기 시작한 그 인증샷이, 그러니까 가를 쓰거나 불을 이제 직접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집에서 찍어서. 들어가서.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겠다는 의원도 있고 공개를 안 하고 가지고 있겠다는. 왜냐면 나중에 의원도 있는데. 부결되면 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비박계,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는 아마 다 찍을 것 같아요. 보험용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의원들이 지금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각 지역마다 송년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인사들을 많이 다녀야 돼요. 상가 방문을 그렇겠죠. 하고. 예.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 그 친박계 의원 몇 경우에는 의원님 뭐 이 탄핵안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거는 국회법에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 네, 그래서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증샷을 안 갖고 있다는 건 곧 불을 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동네 지역 돌아다니면서 저 인증샷 요구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가 그것은 법적으로 네. 선거법상은 명백한 이 위법임이 나왔는데 네. 국회법상으로는 또 인증샷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국회법상에 뭐 제재조항, 국회법이라는 거는 제재조항,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법에서 우리가 인증샷 찍은 건 과거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왔습니다. 대선이나 총선 때. 근데 오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안이나 예산은 그 앉은 자리에서 전자투표를 하니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그죠, 전광판. 파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네. 하면서 확인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인데 이걸 만약에 공개했을 경우에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 사무처의 해석으로는 그 무기명 투표를 규정해 놓은 국회법 그 해당 조항 위반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잘 봐야 될 게 저거는 국회의원들 바로 공개 안 합니다. 부결될 시에 누가 부결을 시켰는지 거기서 자기 자신이 면책되기 위한 보험용으로 갖고 있는 거죠. 보험용? 네. 보험용으로 갖고 있는 거고 네. 저걸 공개하더라도 말이에요. 뭐 언론 그 정치부 담당 기자를 통한 간접적인 뭐 공개라든가 언론 본인의 SNS에 올리고 하는 일들은 가급적 삼가지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그 투표행위 자체가 무효다 이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될 경우에 보험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나온 얘기가 이 변호사님 네. 지금 차분하고 담담하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켜본다는 얘기는 이제 헌재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쪽에서는 이런 인증샷도 헌재에서 소위 그 뒤집는 논리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정말 매를 번다는 어떤 분의 정도원 의원의 전 의원의 말처럼 저는 3차 담화문에서 결의를 보여줬어요. 대통령은 헌재가 나는 끝까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형사법은 이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사법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직무와 관련하여 용인한 상황에서 그거는 헌법 질서를 정말 위배를 한 거죠. 정면으로 위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소추안에 그런 걸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은 될 수 있지만 저는 헌재 결정에서 크게 차지하는 바는 없을 거로. 이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매를 본다 이런 예.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네. 저는 뭐 인증샷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인증샷 같은 경우는 만약 부결이 됐을 경우에 이제 장애계 씨의 정치적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보험용으로 아까 우리 시인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가결 전에는 아마 야당도 이렇게 자신의 인증샷을 공개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저 까지 않는다고 한다면 헌재에 가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변수는 어제 여당이 비주류 의원들이 요구했던 세월호 7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강경하게 물고 들어가니까 절대 안 빼준다. 안 빼준다고 예. 한 거죠. 그것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올림머리. 그리고 저희 여성동화 채널A가 이 단독 보도 단독 보도 조리장이 얘기. 혼밥 얘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야당은 그걸 들어줄 수가 없이 갔지만 그러나 여당의 비주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 세월호 7시간까지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지금 최경환 의원이 주장했던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네네. 그거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의 동어 반복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차, 3차 담화에서 국민경제, 국가경제, 민생, 선의, 사익 한 푼 취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동어 반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밖에 입장에서 보면 최경환 의원의 저런 이야기들이 좀 자가당착이다. 아니면 국민의 민심과 지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탄핵 쪽으로 기울게 하는 하나의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자,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 지금 1시 23분이 돼가고 있으니까 점심 드시거나 드신 이유입니다.